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리도 좀 올라갔고, 파월 발언도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였죠. 코스피 지수는 올랐지만 하락 종목 수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신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뉴스도 이어지고, 또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 이런 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로봇주라든가 일부 대형 제약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부진하면서 지수 자체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나마 이제 조선주, 일부 방산주, 증권주, 전력주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서 종목 장세의 흐름 자체는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오늘 좀 의미가 있는 게 종가로 121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21선 돌파해서 마감한 건 작년도 8월 이후에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8월에 이탈하고 나서 121선은 철저하게 저항대로 작동하던 그런 위치였는데, 어쨌든 지수 자체는 오늘장에서 121선을 넘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점이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안착을 하고 더 밀어붙이면서 올라갈 거냐, 이제 만기일 이후에 어떤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코스닥은 오늘 좀 밀리긴 했는데, 연속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세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로는 올해 들어서 음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음봉 한 번도 없었고, 주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간으로 볼 때, 그러니까 주간으로 하락도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 하락도 0.1% 이런 거라서 올해 코스닥 페이스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지금의 조정도 일시적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긴 한데, 다르게 보면 이 패턴이 깨지면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거래일 동안에 이 패턴, 양봉의 어떤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잠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시장이 조금 조심스러웠던 거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간 거. 그러니까 좀 흘러내렸으면 좋겠는데, 51선에서 지난번에도 깼다가 올라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깨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좀 내려가줘야 되는데,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이게 혹시 다시 금리가 튀어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파월 의장의 발언, 관세 부과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금리를 올린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를 투자자들이 부분적으로는 의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강하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러면 지금 금리가 유지가 되고, 또 일부에서는 다음 연준이 할 거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일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들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올라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좀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관세 뉴스도 오락가락하죠. 일단 상호 관세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된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 직접 가는 비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스마트폰에 장착이 되든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서버용 제품에 장착이 되든, 스마트폰은 조립을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하니까 넘어가서 넘어가고, 서버는 대만으로 갔다가 넘어가고, 이런 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게 없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 부과한다고 저게 뭔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리고 또 반도체 생산하는 국가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실익이 별로 없다, 이런 주장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거고, 현재까지로는 점점 우리나라 쪽이 대상이 되네, 품목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본이 호주에 대해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잖아요. 호주 대통령이, 총리가 굉장히 대화를 잘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철강을 싸게 너희들한테 팔아서 그 철강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을 그냥 만들 줄 몰라서 수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산 철강사들이 있는 거는 단가가 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내에서 가공한다든가 캐낸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비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철강 제품 들여오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그게 낫다라고 분석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어필을 또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 무기 많이 사주잖아, 또는 비행기 많이 사주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너희 에너지 많이 사줄게, 이러면서 면제 요청을 한다라는 건데, 현재로는 저거로 퉁쳐주면 트럼프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세부가 안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일단 신중하게 가는, 일단 오늘은 조금
관망을 해보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실질적으로 미치는지 뭐 이런 태도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의 물가지표 나오는 거, 그 CPI가 나오는데 12월 CPI는 그러니까 CPI라는 건 소비자 물가.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생산자 물가는 제가 마트로 치면 이마트의 제품을 공급하는 게 생산자 물가, 이마트에서 판매 단가 라벨을 붙이는 게 소비자 물가, 다음에 손님이 들어가서 돈 쓰고 나오는 게 PC 물가,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 거죠. 12월은 헤드라인 2.9, 0.4, 근원 3.2, 0.2였는데 지금 예상치가 헤드라인 2.9, 전월 대비는 0.3, 근원은 3.1, 0.3.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1월 PCE 지표는 떨어졌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PCE 지표잖아요. 그래서, 그럼 예상한 게 맞겠다. 물가 부담을 덜어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반면에 이게 올라가 버리면, 지난 주말에 나왔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치솟아 올라간 거, 그 트라우마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금리 치솟고 좀 흔들리고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금리는 그 올라갈 확률이 높은 날이긴 해요. 원래는 어제 580억 달러 3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고 내일도 새벽에 우리 420억 달러의 10년물 국채 발행이 있거든요. 보통 300억 달러 넘어가면은 국채 발행 규모를 크다라고 보는 편인데 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국채 발행이 있을 때 이제 금리가 조금 이제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CPI까지 이상하게 나오면 금리가 좀 부담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내일 CPI가 예상치대로 나오고 이제 뭐 420억 달러면 사실 또 어정쩡한 거라서 이게 이제 금리를 자극하지 않고 이런 구도로 가는 게 제일 해피하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올지. 그다음에 오늘은 되게 특이했던 게 조선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올라갔던 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군함을 만들 때 동맹국들한테 맡기자. 그러니까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 예, 그 정도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훨씬 더 좋은 기술 많이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미국이 뭐 배 만들면 또 얼마나 또 큰 비용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주가 올라갔는데 대단한 것이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코스피 5포인트를 올렸고요. 하나오션이 3.6포인트 올렸고 HD 한국조선해양이 1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 빅3가 코스피를 9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3개 아니었으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코스피 2위부터 9위까지 다 빠졌잖아요. 그런데 코스피가 오늘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주가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린 굉장히 이례적인, 굉장히 특이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조선주 3개 가지고 지수 플러스 낸 날은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오늘 코스피를 그냥 플러스 만들어버린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레인보우 로봇, 제가 이제 주말부터 계속 레인보우 로봇 계속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게 또 시장으로는 인버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오늘은 뭐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를 떨어뜨렸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요. 9.6% 오르고 8% 빠지고 5.8% 오르고 6.5% 빠지고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다행히 거래대금이 좀 적게 나와서 다행이지 거래대금을 터지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면 코스닥 굉장히 어수선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역에 자금이 집중됐던 게 다른 쪽으로 좀 분산되면서 다른 주도주가 같이 또 나와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면 이 종목에 계속 끌려다닐 수 있게 되거든요. 오르면 올라가는 대로 막 빠지면 빠지는 대로 막 끌려다닐 수 있어서 이게 좀 그 메인이 될 수 있는 대장주가 등장을 해주는 게 지금 되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조선주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 조선 뭐 부품 이런 종목군들은 어정쩡했어요. 뭐 한 1, 2%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시장에서도 이게 딸려서 올라가야 저게 지속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보는데 딸려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투자들이 호재가 나왔을 때 일단 제만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국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초반에 되게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는, 그러니까 피크 대비 한 15% 정도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론이 만들어진 격이 돼버린 건데 실적이 너무 잘 나오면 지금의 실적 성장률은 피크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도 일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되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업종 내에서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진 종목군들이 이제 밀려버리면 주변주까지 이제 나중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에 반응한 어떤 매도가 나온 종목군들이 한 3일 차에서는 좀 돌아서는, 그러니까 이틀 정도 조정 이후에 3일 차에는 돌아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주변주를 또 흔들 수 있어서 요 구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 코스닥은 매도인데 오늘 좀 달랐던 건 뭐냐면 아침에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매도하고 그 9시 반 정도에 1,500억 원 정도 순매도 나왔다가 그 이후에 2,500억 매수 들어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선물도 마이너스 4,600계약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들어온 거고.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옵션 포지션 상으로는 대략적으로 추정치로는 그러니까 뭐 2,510 정도, 그다음에 2,600 정도, 그 옵션 만기 앞두고 포지션 상으로는 그 정도 안에서 이제 마감될 것으로 일단은 보여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아래로 깨는 흐름이 나오면 오늘 아침에는 뭐 깰라면 깰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관세 이슈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국면으로 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은 그 정도까지 재료는 없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초반 떨어뜨렸을 때 좀 하락 쪽을 걷어들이는 거 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위험한 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를 3일 연속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3일 연속 매수한 거는 작년 8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121선 돌파한 게 8월 이후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3일 매수도 8월 이후에 처음. 그 다음에 반도체 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다 매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주 매수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조선, 방산, 금융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담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그렇게 뭐 업종별 특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골라서 담았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알테오젠, 레인보우로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단 종목을 매도 쪽에 좀 많이 들어가 놨죠. 그다음에 매수 쪽에서는 반도체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테크윙, 뭐 원익 IPS, 동진 세미캠, 뭐 테스 등등의 종목들, HPSP,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종목군들, 그 외에는 이제 업종 내에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CPI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보여드렸는데 이 예상치 그대로 지금 나오는 게 제일 낫죠. 지금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표 이후에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조금 신경 쓰이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좀 긴장도가 올라갈 수 있어서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오늘 8개월 만에 121선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크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공방몰이다가 이제 돌파하고 완전히 이제 자세 잡아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자세가 잡히려면 두 가지. 주포와 주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선주 가지고 매일 저렇게 올릴 수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그러니까 뭐 IT, 자동차, 인터넷, 뭐 하여튼 바이오, 제약, 2차전지 이런 류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돌파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코스닥은 어제 하락으로 봐야 되는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3일 연속 조정이 없었거든요. 12월 9일 이후에 이제 3일 연속 조정이 없었는데, 코스닥이 강하다면 이거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일단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요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왜 이렇게 자꾸 미국 안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할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저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조업 비중을 보면 미국이 15%고 중국이 3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소비 비중은 미국이 29%, 중국이 18%.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 나라의 소비 비중을 자기네 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좀 물류 대란 나고 했을 때 미국 내에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면 이런 게 안 생겼을 텐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조업을 안에서 만드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세 부과 자체는 미국 안에서 제품을 좀 만들어줘, 이런 부분들을 적당히 달래면은 해소가 될 것 같고,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장 짓고 하는 거, 이런 것들과 이제 에너지 좀 구매하는 걸로 좀 협상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미국은 저게 장난으로 저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소비는 뭐 5분의 1도 안 되면서 생산은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거죠. 그래서 저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계속해서 좀 푸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제 관세 뉴스가 쉽게 꺾일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